50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3년 전 새롭게 문을 연 장충체육관. 누적 관객 82만 명을 기록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가 켄리지의 그 내한 공연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도 소화하면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비단 장충체육관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역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노후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방안과 활용 비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의 김도령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후 체육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실 중앙대 도시공학과의 배웅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장충체육관 사실 우리 그 60년대에 아마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장충체육관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향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63년 2월에 처음 개관을 해서 뭐 아마추어 농구의 메카였고요. 그리고 뭐 프로레슬링 경기 한때는 정말 장충체육관 앞이 사람으로 미어 터졌던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세월의 장사 없다고 낡아져서 리모델링을 과감하게 결단을 했잖아요. 자, 장충체육관 현재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는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 예. 예, 80만 명의 누적 관객과 생활체육으로서 1,400회 이상이 열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용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아,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활용을 못했던 건가요? 거의 사실은 단순한 체육 관람용 용도로만 쓰였다라고 하면 실제로 활용성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장충체육관의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한 체육 관람 시설에서 복합 문화 관람 공간으로 변모했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도심에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전환했다라는 것들은 예. 사실은 사랑받는 건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예. 특히 주체육관에서는 그동안에 이 모든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이런 전문성 높은 부분의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예. 또 공연 측면에서도 음악가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로 변모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연장 그리고 스포츠 장소로 됐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더욱이 그 시민 생활 체육 시설로서 시민들이 늘상 활용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의 체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소로 활용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시민 이용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더욱이 과거보다는 좌석수는 좀 줄긴 했지만 예. 쾌적한 관람 그리고 직접 운동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 체육 시설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 아주 중요한 리모델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객석이 좀 줄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줄었고 객석이 또 가까워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850역에서 4,500석 정도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아요. 예, 의자는 좀 더 넓어지고 예. 또 앉은 자리가 보다 쾌적해졌기 때문에 예. 소위 그 관람에 대한 집중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석들이 그 체육관 그 안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당겨진 그렇습니다.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체육 경기를 더 박진감 넘치게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유명한 체육 스타들을 보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가가지고 체육을 뭐 배워본다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문화행사를 즐기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여기를 찾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한 80년 중반에 제가 그 장충동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족발 골목에 족발도 먹고 그 태극당에서 빵도 사 먹고 그런 기억이 예,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이 리모델링 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변이 좀 썰렁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예. 이 리모델링 한 이후에 상당히 주변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그냥 깨끗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더- 문화적인 어떤 네네. 의미가 달라져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새롭게 공급하는 곳이 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척박한 나라 현실에서 수많은 애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그런 걸 통해서 용기를 주었고 예. 또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었던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예. 앞서 멘트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세월의 장사 없듯이 예. 이렇게 노후되고 낡아진 것들을 새롭게 과감한 변신을 통해서 혁신시켰다는 그런 예. 사례로서 상당히 돋보이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우리 사회가 이제 재생 시대라 그러죠. 그렇죠. 재생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체육 시설의 역할이 단순히 체육 종목의 경기장이라기보다는 예. 종합 스포츠 문화 예술에 복합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예. 많습니다. 예.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화력 발전소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도살장이 문화 교류 공간으로 되고 예. 폐철도가 공원으로 되는 등 상당한 도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런 우리 장충체육관도 바로 도시 재생을 맞이하는 맞춤형 변신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게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저는 동대문 운동장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차라리 리모델링을 선택했더라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있는 공간이 뭐 아주 나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처음 야구를 봤을 때 감격을 잊질 못하거든요. 그때 비록 고교 야구였지만 제게는 굉장히 참 멋진 공간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체육시설이 노후했다. 그럼 이거를 새롭게 재탄생시킬 때 뭘 고민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 의미가 가장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장소는 우리 모두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고 예.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공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결국 체육의 본연의 기능은 확실하게 유지를 해주되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들을 예. 찾아야 됩니다. 그 예. 대표적인 것들이 이 공간들은 노후 시설화됐을 때 실제로 경기를 하기에 장애가 되는 모습, 또 일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요구 충족과 또 실제로 여기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기장이 돼야 되고 예. 또 시민들이 이곳을 경기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소위 그렇죠.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진화하는 것들이 최근에 좀 중요한 추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에는 소위 쇼핑, 문화 그리고 다양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요새 확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 흐름입니다. 예. 또한 이게 대규모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노후에 대한 어떤 그 노화에 대한 대비책들이 좀 강구돼야 되고 예, 예. 또 최근 들어서는 방제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던 또 제도적으로 지켜질 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는 기후화에 대한 대비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 중에도 그 대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리모델링들을 조금 더 큰 가치 측면에서 보면 세계에 조금 더 널리 알리고 또 모범 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리모델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 뭐 그 안전 얘기를 하셨을 때 생각이 났던 게 예전에 장충체육관은 객석 그 사이가 굉장히 좁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불이라도 나면 네. 이 사이로 갈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진짜 널찍널찍해서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장충체육관이 변화하면서 주변 상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제 도시를 만들 때 이렇게 차량, 교통 이런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고 시설을 예. 유치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의 대규모 시설들이 이 주변하고 관계가 상당히 이게 이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소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되다 보니까 보다 시민 친화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주변하고 보행 연결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주변 인접 지역에 활성화하고 맞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장충동 족발 골목도 사실은 그 주변에 그 장충체육관이 가지고 있는 그 활력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활성화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장충체육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족발거리 지나서 동대문 운동장까지 맞습니다. 거기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흥으로 넘치는 그런 활력 있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뭐
동대문운동장도 쇠락하고 네네. 장충체육관도 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차량 교통 중심의 예. 도시 구조가 낳은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네. 이렇게 도심하고 이 장충체육관을 보행으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예. 과감한 시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이 동대문 운동장 주변에 우리 장충남 공원이라고 하는데 보면 수많은 역사의 자산들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또한 우리 서울 성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서울 성곽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남산하고 오픈스페이스 이어지죠. 남산 그렇습니다. 국립극장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예. 부분들이 지금까지 다 단절되어 왔는데 예. 이제는 연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지만은 리모델링한 이후에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도시 정책적으로 고려가 좀 약하지 않았었나 아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예. 이제 2년 지났나요? 예. 2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설 자체는 좀 정착이 된다면 이제는 주변 지역과의 연결 그리고 연계 예. 그래서 전체 지역 활성화 도시 재생의 차원까지도 함께 바라보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지금 또 이 잠실종합운동장 2025년까지 도시명 스포츠 문화 콤플렉스로 이제 변한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잠실 운동장은 사실은 도시에서 있지만 도시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한강도 있고 네. 그리고 탄천도 있고 그리고 테헤란로가 연결된 곳이긴 하지만 시민 이용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중에 일어나는 스포츠 행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성지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휴 공간을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과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 문화 공간 예. 그리고 테헤란로로부터 접근하는 또는 테헤란로에서 필요한 우리의 소위 도시기능 시설들 예컨대 뭐 상업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 예. 다양한 도시기능들을 이곳에 충족한다라고 하면 예. 앞으로 잠실 주경기장은 당초에 스포츠 경기장에서 도시기능과 그리고 문화기능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수용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시민들의 여가 문화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예.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 생활체육을 한다거나 예, 예, 예. 그리고 이런 생활체육들은 지금 스포츠 산업과 이 소위 고령화에 대비한 또는 장수 산업 헬스케어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추후에 아마 점진적으로 같이 이 내용 그 건물 속에 포함될 거라고 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잠실 종합운동장 이렇게 하면 이벤트가 있을 때만 찾는 곳.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랑 그냥 정서적인 거리도 굉장히 떨어졌던 네. 곳인데 이게 이제 좀 다가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새롭게 짓는다고 해도 거기 맨날 뭐 경기나 있을 때나 가는 곳이 될 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 경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공간들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재배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주 경기장은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주 경기장은 사실 역사문화 자원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88년 올림픽이라고 갖고 하는 것들이 올림픽 스포츠 행사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산업화, 민주화, 또 한강의 기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역사문화 자원이라는 가치 속에서 새로운 시설들을 수용하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물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예. 조금 변화시켜야 될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기 아하. 때문에 우리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물들은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해야 하는 예. 그런 아주 특별한 건축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 조감도가 나갔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어떻게 재배치가 되는데 이제 주 경기장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갔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성은 지니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각 경기장들의 그 생명력을 살리기 위한 그런 그 재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자 지금 근데 주 경기장은 유지되고 주변의 그 경기장들은 이제 새롭게 네. 그 위치도 좀 옮겨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뭘까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주 경기장의 보존 자체를 단순히 역사적인 자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의 기억과 생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올림픽 경기였던 그렇죠. 것. 88 올림픽이 예. 모멘텀이 됐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시선을 좀 옮겨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저희 가장 최고 기록을 낸 운동장이 바로 이 정합 예. 운동장입니다. 여기서 잠실 출발해서 종합운동장. 예. 탄천을 통해서 갔다가 성남까지 가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골인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예. 그게 많은 동호인들 이런 분들 생활체육이라 그러죠. 예. 지금은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접근을 하는 속에서 그 사람들의 가슴 속, 시민들의 가슴 속에도 살아 있다는 것.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과거의 역사가 박제된 유산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 현재의 삶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예.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리듬 속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같이 맞춰준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의 변화가 이겁니다. 우리가 한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교통의 요지로 보다가 예. 이제는 최대 복합 문화 오픈 스페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아, 예. 그것들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고수부지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예. 사실은 고수부지와 직접 연결되는 이 종합 운동장 같은 그런 거점들이 곳곳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게 첫 번째 핵심 거점이 바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가 아주 고스란히 잘 보존되면서도 또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는 일상의 공간이 되어 있는데 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계획부터 굉장히 유지 관리에 대한 소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건물들은 대부분 다 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 특히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는 3분의 리모델링을 거치게 됩니다.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리모델링할 건가를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의 구조들이나 시설들은 각각의 고유의 시설 연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바꿀까 하는 것들을 유지관리 계획 속에서 가지고 있고 예. 그것이 건축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런던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도 구조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만을 개선하고 웸블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부분 개선해 가는 것들을 계속 이루어오기 때문에 초기의 건물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실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예측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웸블리 구장 또는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들은 다른 나라 사람도 어떤 모습인지 금방 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긴 역사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유지 관리가 계획에 굉장히 잘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제도적으로 그걸 갖추어 있어야 하며 이것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또는 시민사회에서 잘 갖추어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34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운동장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설계를 갖고 있는 운동장이잖아요. 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정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운동장인데 이것을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더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그 시대의 대한민국의 우리의 최대 역량이 결집돼 있긴 했지만 예. 또 그 당시 산업의 수준으로 보면 이런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 어려웠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현재 첨단 기술의 수요나 우리의 생활 양식을 보면 88년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듯이 어려웠죠. 예. 지금 다만 우리가 좀 더 변함없이 지켜야 될 부분과 조금 소위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예. 또 유지하면서 활용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 계획들이 이런 소위 잠실 운동장을 좀 더 영원성을 가질 수 있는 예. 계획으로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영원성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잠실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주변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마 리모델링의 아마 핵심이 건물 자체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크다라고 되어집니다. 네. 아마 옛날에 대규모 체육 시설들은 대부분이 단일 기능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하고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섬들이에요. 다. 예. 경기장 하나하나들이 예. 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지적이 잠깐 나왔지만은 유지 관리 비용이 아주 어마한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고 있고요. 예. 많은 국내의 지자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유지 관리 비용을 슬기롭게 해결됐던 케이스로서 그렇죠. 예. 아주 자랑하고 있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영화 보러 자주 예,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 쇼핑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그렇죠.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운동장 자체가 하나의 복합 문화센터, 그렇죠. 또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화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지역과의 관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우리의 도시에서 수많은 건물과 공간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또 변신하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조금 더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네.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오래된 대규모 체육 시설들이 이런 맞춤형으로 변신하는 거고, 예. 그게 바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뭐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 일단 교수님께는 이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도요, 여기서 네. 경기 한번 열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이 교통 문제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은 도시는 걸을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대중교통에 의한 해결이 답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근미래 자율주행차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대중교통을 선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위주로 가고 좀 더 불편을 감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런 대량 그 관객들의 동원 때문에 주변 교통시설은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것도 예. 지금 계획서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후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될지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과거의 단일 용도가 아니라 좀 복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언제나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예. 하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서 예. 이게 지방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재수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하는 게 새로운 대규모 노후 체육 시설의 리모델링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영원성을 획득하는 그런 종합 운동장 그리고 그 스플렉스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돈현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배웅규 교수님 모시고 노후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